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약속어음 같은 경우 배서 등의 방법으로 특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백지식 배서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어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 범죄 사실에 어음 거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라고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불특정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 땡땡 하시고 어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성명불상자 이렇게 적어도 특정으로 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제된 적 있어요. 자, 다음. 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유황오리 식당 내부 천정에 감시용 카메라 3대 그리고 도청 마이크 1대를 은닉 설치하고 밑에 설치한 다음에 2005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29일경까지 위 식당 내에서 마이크를 통하여 녹음을 시도하거나 청취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만 적어도 지금 검은색 처리되어 있잖아요. 검은색 처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만 적어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정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런 판례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자, 일시와 장소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울 어느 곳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유서 작성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가로 열고 닫고 방법입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시와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처럼 자살이 이미 실행되어 버렸고 그 유서가 압수되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요 압수되었단 말 나오죠? 압수되어 특정되어 있다는 말은 그 유서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기재가 없다 손치더라도 여기 압수되어 현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서 대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도 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여기를 색깔칠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색깔칠할게요. 이게 없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X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판례. 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6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를 한 후에 태국 마사지라고 하여 그치? 불특정 남성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 밑에 보면 구체적인 성매수자, 범행 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걸 어떻게 적냐? 성매매 남성 이름을 적어야 되냐? 이름을 뭐 어떻게 적겠고 이름을 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실명을 적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범죄 횟수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적혀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의 다수에게 남성 이름을 불특정을 했다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내용이라면 이런 것들도 특정되었다고 본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나왔네요. 작년에 시험 나왔네요. 요 판례도 체크를 해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했는데 가로 열고 여기 가로 닫고 즉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자, 그랬는데 밑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적었단 말입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재용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 어떤 내용이 관련된 정보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 그리고 또한 피고권 방어권 행사에도 이 가장 크겠죠. 지장이 없다면 이런 것들도 특정으로 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요 영업비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 도면 캐드 파일이라는 거야.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고 요 캐드 파일은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내에 관련된 정보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가 나올지 뭐 골라서 나오겠지만 이렇게만 적어도 아 이게 이 판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보건 사회부령으로 정한 규칙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튀김용 호마요리를 제조하였다 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판례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아직은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특정 관련된 판례이니까요.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불특정이라고 판시한 판례들입니다. 자, 마약류 나왔네요. 자, 모방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고 있다. 기간이죠, 기간. 그리고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도 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요 기간을 추정했고, 그리고 장소나 방법도 다 추정이야. 다 추정이야. 나온 것은 모발 감정 뭐 결과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양성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써놓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기간도 추정, 장소 방법도 추정이라고 했을 때에는 불특정으로 봅니다. 다음 판례 역시 마약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지가 있다고 해서 다 불특정은 아닙니다. 자, 불상지에서 자, 마약, 즉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특정으로 봐야 될까요? 불특정으로 봐야 될까요? 여기서 수회라는 것은 경합범이잖아요. 경합범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개별 범죄 사실 각각을 특정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치?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불상량, 수회 요 말이 불특정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메스암페타민을 수십 회, 수차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몇 번이면 몇 번, 5번, 뭐 6번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서울에 한 번, 인천에 한 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지, 이 수십 회, 수회 하는 것은 추상적인 문구만 썼기 때문에 불특정으로 봅니다. 여기도 메스암페타민이네요. 0.03g을 1회형 주사기로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판례가 뭐라 하고 있냐면 이 0.03g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번 투약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알려져 있대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지나지 않고 막연한 기재에 해당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0.03g이라는 숫자를 넣은 거야. 너네들이 실제로 0.03g인지를 확인해 봤느냐 이런 말이죠. 그쵸? 뭐 0.0g, 0.02도 될 수 있고 0.001도 될 수 있잖아요. 그치? 마약사범을 잡았는데 보통 1회 보통 그렇게 투약하니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 불특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0.0인지 0.001인지 숫자를 정확하게 적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면 마약사범을 처벌할 수 없지 않나? 일단 주사기 바늘을 꽂았고 몸에 흡수가 되었고 뭐 수일이 지나서 수달이 지나서 이 현행범 긴급 체포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몸속에 주사기 약이 들어갔는데. 판례는 이 0.03g이라는 이 글자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아서 불특정으로 본 것 같아요. 뭐 판례가 그렇게 본다 하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요 0.7로 적었어. 근데도 불특정이래.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0.03을 적었는데 불특정이래. 그렇다 하니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사기간이 21회라고 딱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는데도 불특정이래. 왜 그럴까? 판결문 읽어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약 시기로 기재된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잖아요. 1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겹친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특정으로 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제대로 적어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적어도 저렇게 말하고 어쨌든 판례가 그렇게 보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판례 보면 자, 96년 7월 내지 11일자 불상경 장소에서 불상에서 장소도 불상이야. 일자도 불상이고 불상의 방법으로 다 불상이네요. 메스암페타민 역시 불상이래. 그럼 제대로 적은 게 도대체 뭐냐? 그치? 여기도 불상, 여기도 불상, 여기도 불상, 여기도 불상. 그렇게 적어놓고 야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마약은 한 것 같긴 같은데 다 불상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판사가 봤을 때. 그래서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도 보면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여기도 불상의 방법으로 분량도 불상이야. 정확하게 몇 g을 투약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마약을 한 건 같은데 여기도 불상의 방법으로 그치? 불상지 여기도 다 불상입니다. 불상. 그랬다면 투약량은 물론 방법까지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일시 장소까지 이렇게 불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판단 못하겠다. 불특정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았냐? 0.7g을 적었고 뭐 0.03도 안 된다지. 0.7도 안 된다지. 21회도 적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지.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몇 번 나왔어요. 기출문제 가봐도 전부 다 이 0.03은 시험 많이 나오는데 0.03이 나오는 것은 다 불특정으로 봤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올라가면 여기 불상, 수회, 수십, 수회 이런 말들 기간, 장소, 방법 다 추정이야. 그러면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마약사범 잡아 갖고만 왔지 조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9번 가봅니다. 여기도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런 감정 결과에 기초했다. 근데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는데 그 사용 가능한 기간을 체포한 때부터 역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좋아요. 감정 결과 양성 나왔고 감정 결과 나왔고 검출됐고 체포한 때부터 역으로 추산까지는 좋은데 그 전 기간을 범행 날짜로 했다. 즉 이 전 기간이야 문제가. 이 전 기간을 범행 날짜로 한 것은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행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랬다면 특정으로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그 밑에도 공소장의 이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역으로 추정한 좋다 이거예요. 뭐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거 좋다 이겁니다. 자, 두 가지 묶어보세요. 좋은데 2010년 11월경 이렇게 이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장소는 사하구 이하 불상지 장소에서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마약 장소 많이 보면 인천하고 부산에 많이 와요. 인천하고 부산이 뭐 바닷가 쪽 무역항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서 가장 마약 사범이 많이 있고, 이 마약 사범이 이제 깜빵에 가잖아요. 제일 골칫거리가 이 마약 사범이야. 이 마약하는 놈들은요, 이 의리, 신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관들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때 마약은 보통 공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치? 투약은 혼자 한다 하더라도 마약을 어디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마약을 판매책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어야 되잖아. 그런 걸 불어야 발본색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때 걔네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죠. 불어라. 그럼 내가 너 쥐값을 많이 탕감해 주겠다라는 얘기만 하나 던지면 막 풀어제껴요. 풀어제낍니다. 또 이 친구들이 교도소에 수감될 때 생활하는 것도 제일 골치 아파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 판례는 또 묶어볼게요. 쭉 비슷한 것들은 다 묶을게요. 자, 밀수품 취득죄는 취득행위마다 한 개씩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씩 죄가 되기 때문에 각 행위들마다 일시 장소를 다 각각 적어줘야 됩니다. 자, 꺽쇠 2번.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회에 걸쳐서 밀수품을 취득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건 각 행위들마다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적었다. 그럼 불특정으로 봅니다.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허위 기재죄도 각 문서들마다 한 개씩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장을 끊었다면 10개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적어야 돼요. 이게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하면 만약에 100만원짜리 끊어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끊지 않고 1000만원을 끊었다든지 뭐 200만원짜리 끊었다든지 그러면 다 허위 기재거든요. 그러면 그 한 장마다 하나씩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적어야 되는 것인데 그 세금 계산서 전체의 개수라든지 위조한 세금 신고, 세금 계산서 명의자 성명이라든지 그리고 액수라든지 이런 게 다 불명확하다면 그것은 불특정으로 봅니다. 당연히 허위로 적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허위로 적겠죠. 그렇지? 그럼 한 장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10장을 다 이렇게 적었다면 10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때 검사가 적을 때 이런 걸 다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제대로 적지 않으면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는 뭐냐면 거래도 안 했는데 거래했다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의 세금 계산서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것이다. 밑에도 계산서마다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총 몇 장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합계액 얼마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한 장마다 하나씩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판례 가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거래 세금 계산서 거부죄는 앞에서 보았듯이 각 계산서마다 끊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248장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건 퉁쳐가지고 248장 공소장에 한 장으로 적었다는 얘기잖아. 248장이라면 한 장마다 다 적어야 된다니까 일일이. 근데 그 공급가액이 모두 다 불명확하다. 그랬다면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직무유기네요. 직무유기는 이 공무원 수를 갖고 죄의 개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별로 각각 한 개씩 죄가 되는데요. 따라서 전기협 회원들에 관하여 불법 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숫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뭐 6,485명 끝에 뭐여 명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랬다면 이것은 불특정으로 봅니다. 여기 나와 있지?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직무 내용이라든지 행위태양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직무유기라고만 써져 있고 직무유기라고만 써져 있고 그 직무가 뭔지 어떤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으로 봅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폭행으로 인한 폭처법상의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한 개씩 죄가 될 텐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 추측, 승려 100여 명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피해자별로 각각 적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여 명 이렇게 하면 밑에 숫자조차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조차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불특정으로 본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